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마스크 대란 때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밤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자기 가족처럼 환자 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대구에서 직접 목격했던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르스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보면 지난번 사스나 또는 메르스를 먼저 겪었던 나라들이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스나 메르스에 대한 그런 피해를 안 당했던 유럽이나 미국이 최대의 지금 피해 국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우리가 당하고 고생만 한 것들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커다란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 그리고 민간 의료 시스템의 복합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공의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의료시설도 다 국가에서 투자하고, 스페인 같은 곳은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속도가 느려서 이번에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정반대쪽이 미국이겠습니다. 미국은 민간 의료 시스템 중심이다 보니 속도는 빠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관리는 국가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시스템 그 컨트롤 하에 있습니다만, 그 실제로 실행들은 모두 민간 시스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코로나19 그 사태 긴 터널 중에서 3분의 1 정도 온 셈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고생한 2배의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마 오늘 세미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크게 3가지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코로나19를 보다 더 잘 관리하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는 그 관리 지표로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보조 지표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대규모 2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 지표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든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을,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 오페라 홀 같은 데서 자원자들을 모아서 촘촘히 앉게 하고 2m 간격으로 앉게 하고 4m 간격으로 앉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유체역학 전문가들이 공기의 흐름들을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형태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국가에서 찾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권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들이 지금 아주 시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 말에 종식이 된다면 2022년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니까 1년 2개월 정도밖에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뉴 노멀, 지금까지 일상이 아니었던 것들이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게 앞당겨질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전문가분들이 좋은 정책 대안들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그런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재난에 가까운 질병을 만났을 때 처음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공포스러웠던 그런 상황을 기억합니다. 저는 특히 대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느꼈던 패닉 상태를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옛날 일을 잘 잊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경험과 극복을 주제로 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토론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건강사회운동본부의 이수구 회장님, 또 서정숙, 최연숙 의원님, 적절하게 좋은 주제를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그냥 고사성어처럼 지나간 일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비무환이 가장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사회는 큰 재난이 생기면 저 재난은 재수 없는 사람이 당한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한답니다. 그걸 요약하면 설마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저 일이 생기면 똑같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나 큰 사고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그런 지적을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19 경험과 이 극복과 이 소중한 경험을 비슷한 다른 팬데믹이나 또 다른 종류의 재난이 올 때도 교훈을 얻고 철저히 준비하면 많이 방지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이 재난이나 재앙도 역시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런 유의 이 질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짧은 주기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보건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은 일반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안보적 상황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성격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보건부로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법을 바꾸어서라도 보건부로 독립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안철수 대표님은 의사시고 또 전문가시니까 다 아는 분들이 오셨다는데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들을 너무 여기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좋은 결론을 내주면 그 후속 조치는 국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기구를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인원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들의 몫인데 우리 보건복지위에 속한 최연숙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이 AS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고 저도 복지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좋은 토론이 돼서 나중에 비슷한 재난의 극복에 오늘 토론이 참으로 초석을 놓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